네, 여러분들 2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변화의 시점은 지금으로 설정하시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행동하시게 되면은 분명 다가오는 내일부터 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복과 좋은 일들, 재물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운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요, 1년직의 제후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내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신다면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적기이니까요.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 첫날 그리고 한 해가 변화되는 지금에 여러분들 꼭 드셔야 될 것은 바로 물 한 잔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학적인 의미로서 세상의 모든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부터 비롯됐고요. 사람 역시나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의미하는 방향, 북쪽.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북망산천으로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작과 끝의 의미를 지니는 이 물 한 잔 꼭 아침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접을 하고 드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기운으로서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새해 첫날에는 특히나 이 제철 과일을 더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풍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좋은 기운을 얻는다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운이 잘 배합이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철 과일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 그 시절에 맞는 적합한 기운을 잘 섭취를 한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의 무렵에 드시는 제철 과일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집안에 걸어두는 과일 액자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드시는 이 과일들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맑은 공기를 꼭 드십시오. 굳이 음식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 시원한 공기, 상쾌한 공기,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에 들어오는 그 신선한 기운을 여러분들이 공기를 통해서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제철 과일을 통해서 땅의 기운을 섭취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 집안에서 들어오는 새해 아침의 첫 공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거든 창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집안에 모든 신선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도록 하여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한껏 느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더 잘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건데 어떤 생선을 새해 첫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무렵에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청어입니다. 청어 천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어라고 하는 것도 옛날 역사적인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요. 우선 그 중에서 예기라는 책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새해가 시작이 될 때 임금님께서 청어를 먼저 맛보고 또한 그 청어를 하늘에 바치는 제를 올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동국세시기를 보게 되면은 동지가 지나고 나서 세 번째 미일을 나빌로 정해서 이러한 청어를 비롯하여 제철에 맞는 그 음식들을 하늘에 바치는 제를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어 천신이라고 할 때 이 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과 이 자연에게 표하는 예의를 의미합니다. 이 공간 속 사람이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예의를 표한다라는 그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청어 천신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우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인들에게도 여러 풍수학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바로 청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청어가 아니더라도 지금 잘 나고 있는 제철 생선이라면 다 괜찮으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 그리고 새해 첫날에는 꼭 이 청어를 잘 조리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이왕이면은 토막을 내기보다는 청어 그 자체 온전하게 해서 굽는다라든지 조림을 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다른 식사도 좋지만은 새해 첫날에는 또 이 면을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면을 국물에 담그지 않고 면과 각종 산의 진미를 통해서 면을 비벼 먹었는데요. 이거를 골동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대신 비빔면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골동면에 담겨 있는 의미는 풍수학의 근본 바탕인 오행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색깔,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동식물들의 기운을 밥 한 그릇 속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대시의 기운을 느낀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이왕이면은 이런 비빔면이나 잔치국수와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면 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해의 건강과 복덕을 챙기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을 치울 때 이 상을 치우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운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과 관련된 도서인 식경을 보게 되면요, 좋은 운을 불러오고 우환을 물리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을 때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는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이 정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부모님들이 치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자녀분들께서 그날은 치우실 수 있도록, 설거지가 어렵다면은 그릇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녀들의 운, 그리고 부모님들의 운, 가족의 운에 모두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하에 대한 관계를 지키는 것은 유교적인 의미, 고리타분한 의미가 아닙니다. 위와 아래를 지키고 자연의 법칙을 지켜서 서로에게 예를 올린다, 그를 통해서 서로가 다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꽉 막힌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 첫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시고, 너 올해 잘 되고 싶으면은 오늘은 네가 설거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은 새해 첫날 식사를 할 때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화는 절대로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도 밥 먹을 때 다른 짓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분이 상하면은 복이 달아난다 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에는 더더욱 더 그렇겠죠. 화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형시킬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태우고 소멸시킨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그 식복을 감정적인 화를 통해서 태워버리지 마시고 잘 지켜나가셨으면 합니다. 옛날 송나라 시대 삼화광이 지은 가범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한 나라를 진정으로 잘 다스리고 싶다면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집안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혹은 우리의 몸과도 같은 겁니다. 그 집을 잘 다스리는 것, 바로 풍수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 풍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신발장 꼭 지금 당장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풍수 컨설팅을 가게 되면은 현관부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관에 있는 신발장부터 문을 열어보는데요. 그 신발장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은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풍수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는 이 신발장, 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첫 번째 수납장이기도 하죠. 운이 들어오는 그 현관에서 더러운 신발장을 보고 도망나가지 않도록 깨끗한 신발장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발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창틀 지금 당장 꼭 닦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틀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 닦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이제 저희 영상 꾸준히 봐주셨다라고 하면서 저희와 현장 컨설팅 연결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곤 하시지만은, 보통은 이 창틀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
외부와 내부의 기운을 가르는 그 경계 지점인 창문, 그리고 그 창틀에 먼지가 끼어 있다라는 것,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장실 변기입니다. 변기 당연히 닦겠지 하지만은 또 변기 구석에 끼어있는 그 곰팡이나 혹은 물때까지 제거를 했는지 한 번 더 살피면 더 좋고요. 변기뿐만 아니라 욕실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머리카락들, 여러분들의 기운이 묻어있는 손발톱들도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묵혀뒀던 욕실용품들,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밖에서 들고 오신 여러 샘플들, 그런 것들도 싹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옷장 속에 뭐가 있죠? 바로 철이 지난 그 방향제라든지 옷장 제습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아마 교체용으로 떠 있거나 물이 가득 차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넣어두고 깜빡 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두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잘 교체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축은 화분입니다. 축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버리는 게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 흙이 잘 깨끗하게 남아있다면은 흙은 인근 야산이나 화단에 뿌리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 스티로폼이라든지 섞여있는 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마대자를 구하셔가지고 거기에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 식물과 관련된 영상에서 식물을 어떻게 버리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식물 버리는 영상도 업로드를 해드렸으니 찾아보시면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뭐가 있죠? 냉장고가 있죠. 그리고 그 냉장고에, 특히 냉동실에 보면은 아주 오래오래 묵혀둔 음식들 참 많을 겁니다. 얼려두니까 괜찮겠지 하지만은 얼려둬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철이 지나거나 그걸 억지로 먹게 됐을 때 건강이 상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역시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해가 변화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먹지 않을 음식 혹은 오래도록 1년 가까이 뒀던 음식, 그것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몸이 상하는 음식들이라면은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냉동실을 조금 더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적도 참 많은 분들 여쭤보시는데, 이 부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제거하냐라고 궁금해 하십니다만은 사실 이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말을 지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가 되고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태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태우기가 조금 그렇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싶은데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리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강한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기운이라기보다는 나쁜 기운이 묻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부적을 탄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떼어냈을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떼어나고 나서 손을 꼭 깨끗이 씻어내시고요. 한 며칠 동안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심에 있어 주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무렵에 버리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찝찝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두기 싫었던 물건들, 하지만 누군가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뒀던 물건들, 그런데 그걸 박아뒀더니 까먹었던 물건들 다 지금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두고 나서 찝찝한 물건들은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버리는 게 가장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요. 다음으로는 낡은 쓰레기통입니다. 집안에 더럽다 하여 방치하기 쉬운 것이 곧 휴지통이기도 합니다. 휴지통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오래도록 쑤셔가지고 냄새도 계속해서 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새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휴지통을 마련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공간에 대한 것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계에 대한 운도 비워내셔야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좋은 인연들에게는 감사를 표시하시고
새해에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인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단을 내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러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때 그때 마주하면 되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관계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집안에서의 그 루틴을 꼭 가져보십시오. 루틴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계획 혹은 여러분들만의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오후 3시에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루틴이 될 수가 있고요.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는 잠을 잘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루틴인 겁니다. 자, 이 루틴이 왜 여러분들을 더 풍족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이름이 올려지는 원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하루 동안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면서부터 소진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기 싫은 일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동이 하기 싫은 사람인데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그날 만약에 운동이 하기 싫다라는 마음 때문에 운동을 하러 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딱 규칙으로 박아놓고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무조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무의식적인 규칙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한다라는 그 행위를 결정할 때까지 쓰이게 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좋은 글귀를 읽는다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루틴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풍수에서 사내의 운의 시작은 사실 동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 이전부터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운동을 루틴으로 잡고 나서는 스트레스가 엄청 줄어들었으니 여러분들도 뭔가 해야겠다, 새해는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딱 일정을 못 박아놓고 생활을 하신다면은 분명 작년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풍족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집안에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는 물건 하나쯤은 올해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풍수적인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돌탑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산에 돌아다니는 돌을 내가 하나 쌓고 또 누군가 그 위에 쌓고 그렇게 탑을 이루게 되면은 그 돌이 의미를 지니고 그 이후에 지나가는 사람이 탑을 보고 손을 모으게 됩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손을 대고 마음을 투영한다 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운이 깃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 많은 물건들 혹은 풍수소품들 뒀을 텐데 그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을 더 깨끗하게 잘 다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미소를 머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정말로 풍수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올해 여러분들만의 애착 소품을 하나는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공간적인 화장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을 비워낼 수 있는 그 마음의 화장실을 여러분들 집안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화장실을 집안에 어떻게 비치하라는 건가? 라고 의문을 드러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음의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풍수적으로 환기가 중요한 이유는 자연의 원리는 곧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24시간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생로병사를 거쳐 죽고 다시 또 태어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 몸속에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와야 기분이 훨씬 좋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공간의 개념, 풍수의 개념을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그 마음이 잘 환기가 되도록 하려면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꽉 묶어놨던, 묵혀져 있던 그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간에다가 마음을 풀어내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풀어내는 작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록을 하거나 일기를 적는 것을 통해서 기분이 풀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노트를 하나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집안에 마음의 화장실을 비치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자리를 통해서 마음이 비워진다면은 성경이나 경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책상 혹은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작은 방석을 하나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의 화장실을 비치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심리적인 작용을 드러내시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묵혀져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털어내시라라는 겁니다. 그 비어진 공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감정, 좋은 일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니까요. 꼭 올해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해 여러분들 집안에 가족 사진 꼭 두십시오. 가족 사진 이미 걸려져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굳이 거창하게 큰 그런 가족 사진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쉽게 여러분들 몇천 원을 내고 인생 네컷이나 그렇게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많이 두는 것은 곧 여러분들과 함께 기운을 교류하고 있는, 풍수적으로 동기가몽이라고 하죠. 좋은 기운을 공유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집안에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기념일 때 찍는 것도 좋고요. 가족분들이 시간이 될 때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들 참 의미 있는 일이니 올해는 가족 사진들 많이 찍어두시고 언제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힘을 내시고 더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만의 그 소원 명당을 만들어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이 소원 명당일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곳 모두 다 소원 명당입니다. 물론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면 더욱 좋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가서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카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카페만 가면은 왠지 내가 마음이 편하고 힐링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 곳을 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도 집 인근에 여러 카페들이 있지만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만 가면은 왠지 마음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좋은 구상들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충전소와도 같은 소원 명당 올해 꼭 하나 지정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